2016년 8월 전산세무 2급 특별시험 정기적금의 만기가 돼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정기예금으로 이체했다. 정기적금이 만기가 돼서요. 정기예금으로 이체한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금을 만기가 됐으니까 얘를 빼서 정기예금에 이체하면 정기예금이 늘어나야겠네요. 그죠? 그 원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정기적금 1200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정기예금을 늘리고 1200 정기적금은 차변에 있었던 그 정기적금을 줄이고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는 계정 과목이 뭔데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50만원. 그러면 이마만큼 정기예금에 더 들어온다는 얘긴데, 자 77,000원은 빼고 들어오네. 원천징수세. 이게 원천징수 됐다라고 해서 원천징수 된 거잖아. 원천징수 한 게 아니고, 원천징수 하면, 원천징수라는 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면 그땐 대변의 예수금이고, 얘는 지금 원천징수 당한 거죠. 떼고 들어온 거잖아. 얼마만 들어와? 1200 77,000원 빼고 1200만원에 77,000원 50만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42만 3천원 더 들어온다고. 그럼 77,000원 떼인 거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선납 세금이라고 처리한다고. 2번 매출처 직원과 오피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 12만원 카드로 결제했다. 식대 12만원 매출처 직원 계정 과목은 접, 대, 비. 카드로 결제했죠. 미, 지급, 금. 거래처는 KB카드. 3번 문제 제품 매출한 후 외상 매출금 500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물건을 팔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제품을 팔고 부가가치세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500. 이렇게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거래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빨리 갚아. 그러면 빨리 갚으면 3% 깎아줄게. 그때 회사가 저쪽 거래처가 3% 덜 내기 위해서 빨리 갚은 거야. 당저예금으로.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 회수했잖아요. 차변에서 어디로 가? 대변으로. 거래처는 선후상사. 그리고 3% 빼고 들어온다고. 15만원. 500에 3%면 15만원이죠. 빼고 당저예금에 입금돼요. 차변에 당저예금 485만원. 15만원.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 매출 할인이라고 한다고요. 매출 할인. 이때 매출 할인은 지금 제품과 관련한 매출 할인이니까 매출 할인 코드 번호는 406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406번. 4번 신축 중인 공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이자 비용. 이자 비용 125만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동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원래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본화 대상이래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이때 신축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한 보통 예금 지급한 건 대변의 보통 예금이고요. 원래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이자 비용. 근데 얘는 자본화 대상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자본화 대상 뭐라고 처리해요? 건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아직 공장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는 임시계정 과목 뭐 있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5번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와 이자를 보통 예금으로 상환했네요. 그럼 자 우선은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는요. 환율이 전기 말 1달러당 1,000원이었을 지금 여기 1,000원. 그럼 얘는 잠깐만 외화 장기 차입금 자 작년 말에 $10,000를 빌렸는데요. 작년 말에 차입 시점에서는요. 차입 시 환율은 달러당 그때 시점에서는 얼마였냐면요. 달러당 900원이었다라고 가정할게요. 달러당 900원 이었었대요.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 차입했을 때는 $10,000 보통 예금으로 차입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 차입하면 이때 달러당 900원이었으니까 얼마요? 900만 원. 대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 900이었었겠죠. 차입 당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말 결산분계 사항이잖아요. 얘기하는 것들이 결산 시에 환율이 전기말 환율 1달러당 1,100원이죠. 이렇게 된 거야. 전기말에 1달러당 1,100원. 그러면 기말 결산분계사항 자 900원에서 1,000원이 됐죠. 그럼 우리 기업의 외화 장기 차입금은 $10,000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10,000 곱하기 1,000원 외화 장기 차입금은 1,0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100만 원만큼 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결산이라고요. 차변에 100만 원만큼 뭐라고 한다고요?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00만 원. 그럼 우리 기업의 외화 장기 차입금은 1,000만 원이라고요. 얘가 이걸로 이렇게 그 히스토리가 요거였고요. 1,000만 원.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을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상환합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 부채 감소 차변으로 오는 거죠. 뉴욕은행. 그러면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000를 주는 거잖아. $10,000 뭘로 줘야 되는데요? 상환 시점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라고요. 이걸로 준다고. 그러면 보통 예금은 얼마를 주는 거예요? 1,100을 주는 거죠. 그죠? 1,100. 그러면 100만큼이 외환 차손이 된다고요. 요거만 있으면 이자 비용이 없으면 요거만 있으면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어. 이자는 $200를 줄 거고요. 얘는 메인 몸이 아니잖아. 그냥 뭘로 주면 돼요? 1,100원 달러당 1,100원으로 주면 되죠. 그래서 22만 원만큼을 더 주면 이자 비용 차변에 22만 원. 보통 예금은 1,12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